이제 11살 때 진짜 그 음악 학원에 들어가려고 그 시험을 봤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음악 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야, 우리 집 쪽에는 예술계에 뒷배가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11살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마지막에 저 혼자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서 알아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뒷배가 있고 또 $200 이상은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적어서 $200 이상. 200달러 안 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 순위가 없어서 저는 떨어졌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100불 한 배짜 우리 돈으로 뭐 한 10만 원. 13만 원 뭐 이 정도니까 뭐 200불 해도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단순 계산으로 하면 월급을 보통 이제 3,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00원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5,000원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100불이면은 무려 14년을 모아야 100불을 모을 수 있어요. 14년을 모아야 100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반 주민들은 네. 그냥 월급이나 받아가지고 사는 주민들은 맨날 근근히 먹고 사는 그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뇌물을 적어도 거론할 수 있으려면 달러를 만질 수 있는 달러 수입을 만질 수 있는 달러로만 통용이 네, 되니까. 그것도 자기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뇌물 비리 구조에 같이 들어가서 받아서 그거를 위에 고이다 그러잖아요. 북한 말로 고인다 그러잖아요. 상납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한때 평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평양은 3명의 여자가 이끈다. 김여정, 이설주, 현성월. 맞네요. 그래서 평양은 여인천하다. 심지어 그 아까 지금 말 타는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거의 백두혈통급이라는 소리예요. 예. 김정은의 눈에 비친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진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검열 같은 거 막는다는 거 그거는 목을 내놓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검열을 하는데 검열하지 마. 이러면 북한에서는 말하자면 검찰총장 보고 하지 마. 하지 마. 큰일 난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이라는 게 핵심 실세다 뭐 이게 절대 권력자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송월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2021년 4월에 김일성 생일 맞아가지고 이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러 일행이 갔는데 현송월이 나란히 그 패밀리들하고 나란히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왜 있냐고 여기. 그래서 결국은 김여정이가 최고 실세였기 때문에 한동안 북한 노동당 간부들 사이에서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뭐 뇌물을 하든 인사청탁을 하든 거기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설주와 함께 이제 현송월이가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낀 거예요. 그래서 현송월 가지고 이제 최근 나오는 정보에 보면은 달밤의 솔밭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이게 현송월을 의미하는 음어라는 거예요. 송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위 간부들 사이에 멋있다. 은어로 이제 야 달밤에 솔밭길을 거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만큼 현송월의 그 지위가 지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유나 씨, 그 예전에 왔을 네. 때 그 나와서 듣던 현송월하고 네. 지금 현송월 들어보니 어때요?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뭐 악단의 느낌이고 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야 백마 타는 사진 저 깜짝 놀랐어요. 이 택시들이 달러를 주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대당 한 $500 정도씩 그 이제 기관에다가 상납을 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체가 지금 택시를 여러 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거기서 이제 달러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권을 지금 현송월이가 좀 차명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다. 아니 한 달에 $500를 낸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번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번다니. 어머, 아니 9,000원을 버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이제 택시 기사라고 하면 진짜 인기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이 택시 기사들이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택시가 진짜 원활하게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인 택시들이 뭐 하루에 잘 벌어서 100달러 이상을 벌 때도 있어요. 잘 벌어서. 하루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제가 있을 때는 진짜 결혼 대상으로 상대로 1순위, 2순위가 택시 기사, 운전기사였어요. 그 정도. 네. 그만큼 이제 하루에 돈을 많이 벌고 기본 요금이 타게 되면은 2달러 이상이거든요. 아. 와, 비싸다.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2달러예요. 그럼 제가 뭐 100m 가도 2달러를 내야 되고 당연히 뭐 북한 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다 그냥 달러로 지급을 하는 그런 추세였고 택시 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어요. 와, 총리보다 훨씬 수입이 이게 500달러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 65만 65. 원, 70만 원 뭐 기껏해야 그렇게 되니까 뭐 큰 돈이 아닌데 북한 돈으로 500달러면 한 430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430만 원이면 한 개 기업소, 중간 기업소 한 달 전체 근로자 월급 액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고 이걸 우리하고 계산을 하면 5, 60만 원? 아이고 택시기사가 한 달에 5, 60만 원을 뭐해? 근데 북한 돈으로 하면 400만 원이 넘는다. 뭐. 총리 월급이 9천 원인데 400만 원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택시 그러면 북한 택시도 할증이 좀 붙나요? 네, 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할증이 붙어요. 2배로 붙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급하거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11시부터는 대중교통이 다 끊겨요. 평양시가. 그리고 다 가로등도 다 전봇대 그것도 다 끄거든요. 그때부터 할증이 붙어요. 2배 이상으로. 2배 이상. 가로등은 그럴 때 키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같이 안 꺼. 그리고 1호 도로가 있어요. 전봇대는 1호 도로만 그 불이 다 와 있고 1호 도로가 아니 2호 도로 이런 데는 다 불이 정전되어 있어요. 불이 다 꺼 있어요. 11시부터는. 그러니까 아무튼 택시는 탈 사람은 다 타네요. 그렇죠. 사실 택시는 그렇게 타는 그 교통 수단이잖아요. 근데 운전기사들이 돈을 이렇게 잘 번다는 건 네. 결국 택시 회사들은 돈을 더 잘 번다. 더 잘 번다라는 게 될 거고 그렇다면 택시가 돈이 된다는 걸 알면 북한에서 수많은 권력층들이 택시 회사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리 문고리 권력의 핵심이라지만 현성월이 바지 사장을 두면서까지 택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야 현송월이가 저 위원장 곁에 가서 온갖 문화 사업을 다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그 택시 회사도 그것까지 자기가 바지 사장 내세워서 다 해먹어 라는 얘기가 고위급들을 통해서 불만 사안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현송월이 택시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직접적인 문고리가 아니라 그 집 주인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그걸 리설주가 뒤를 봐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북한에서 돈이 모이는 사업은 누가 다 관장했습니까? 장성택. 그렇죠. 그런데 이 택시 회사 사업도 장성택이 관할하던 사업 중에 하나였대요. 장성택이 총살되고 나서 장성택의 조카인 최웅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카 사위인데 최웅철이 장성택을 대신해서 이 택시 운영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최웅철 조카 사위까지 숙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 리설준의 집안으로 이 택시 회사 운영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북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처갓집 챙겨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처가 쪽, 리설주 쪽에게 이 택시 사업 운영권을 챙겨줬는데 이 택시 운영권을 리설주가 나서서 현송월에게 넘겨줬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영부인 리설주라는 것은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함부로 못할 수 있는 처갓집인데 그 리설주가 넘겨준 택시 사업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현송월에게 직접 넘겨준 건데 거기에 아무리 높은 간부들이라도 직접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가 아예 없는 분위기다. 아니 근데 이설주하고 현송월 둘의 사이가 좋나요? 왜 택시 회사 그걸 넘겨준 거예요? 처음에 로얄 패밀리 외에 김정은한테 스위스에 있는 김정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오직 현송월밖에 없었어. 실질적으로 그거는 해당 기관들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데 어쨌든 각별한 총애를 받고 각별한 신임을 받고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부인이 한꺼번에 4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에 투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 그거는 정말 질투는 칠거지약이야. 진짜 칠거지약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어디 지도자한테 감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설주도 어느 정도 일은 눈을 감는 것 같고 이설주하고 현송월 사이에 같은 악단 선후배 관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어요, 두 사이에. 그럴 바에는 자기가 믿는 그런 사이인 현성월이 가까이에서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렇죠. 에르메스 가방을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송월이 든 가방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일까요, 유나 씨? 이 가방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지금 봤을 때 2015년보다 점점 가방이 비싸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2,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전에 그 에르땡 그것만 네. 해도 이제 그게 한 2천만 원 중반선이니까 그것보다 아마 더 비싸졌을 것 같아요. 한 3천 중반 아닐까요? 3천 받고 또 더 금액, 네? 더 큰 금액 들으시고 3천 계십니까? 받고? 3천 받고 또 더 금액, 네? 더 큰 금액 들으시고 3천 계십니까? 받고? 이번 박로 때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가방을 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왜?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현성월에 대해서 이런 비리도 있고 저런 비리도 있고 불만, 볼멘 소리가 북한 안팎에서 막 제기되고 있고 까딱하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현성월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걸 느껴서 현성월이 어쩌면 이번 러시아 때는 제 수령님 그래도 제가 검소하게 이제는 과소비 안 하고 저렴한 가방 들고 다니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